자, 먼저 박순현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첫눈이 오는 날 애인을 만나듯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아는 분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불편하실까봐 제가 무슨 말을부터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동으로 이사 온 지 지금 14년 됐습니다. 14년 됐고 오면서 바로 하동 문인협회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은 1991년 1월 8일 날 화계로 시집을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서 그 시 몇 줄에서 오는 그 감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약간 편식하듯이 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호성 선생님의 시나 안도현, 김용택 이런 시 쪽으로 계속 봤었는데 하동 문인협회 회원이 되면서 아주 다양한 분들의 시를 알게 되면서 조금 제 삶의 폭이 생활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 시집에는 6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진강에 깃들여 사는 사람이나 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강을 지키고 있는 꽃과 나무, 작은 풀잎까지 그 이야기들을 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실은 사진을 찍고 그때의 작은 단상들을 조금씩 적어놨다가 이렇게 시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주위에 추천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티카시라고 하는 것은 영상과 짧은 몇 줄의 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치유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놀러와에서 이제 자서전 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쓰는 많은 글들은 그냥 아름다운 시를 쓴다라기보다는 도리어 치유의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치게 된 어떤 분 중에 박덕선이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시에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도 이제 내 이름 써요. 내 이름은 박덕선이라는 그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들이 도리어는 자신에 있는 입의 말이었지요. 그래서 저 시의 특징은 아무래도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년째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또 말은 하지만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과 함께 살다 보니 가장 쉬운 언어로 계속 말하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내 삶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글 또한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다문화 여성들을 대할 때 그녀는 불통 중이라는 시집에서 숙명이라는 시에 보면 내 남편은 또라이라는 첫 구절이 나오는데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살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그 돈이 도리어 외국으로 친정 부모님한테 다 간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그녀는 불통 중이라는 시를 썼는데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라고 하는데 불통이 되기 전에 사실은 고통이 되는 게 바로
소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아내로 산 지 32년 됐는데 아까 서은기 대표님께서 그 부부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아내로서 산다는 건 누구의 며느리로 또 어미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제목이 이제 위안부인데 우리의 안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악양에 살고 있는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 정서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4살의 위안부 여성으로 아버지가 제재소에 감금돼 있다는 구장의 말을 듣고 달려갔는데 그게 바로 위안부였고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했지만 무려 55년 동안이나 자기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다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고백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아픈 것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그 안부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좀 참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진행을 맡아주고 계시는 김나우 선생님한테 참 많이 제가 배움을 받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를 배운다는 건 어렵지만 저에게 시는 한편으로는 문장 부호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쓰실 때 힘들 때 소설이 안 써질 때 밖으로 나가셔서 배추밭이나 고추밭을 매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의 심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쉼표로, 어쩔 때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 같은 벼랑을 걸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마침표로, 또 어쩔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들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 시를 쓰는데 그때는 또 마침표인 것처럼, 또 너무 아름답거나 감격적일 때는 느낌표처럼 그런 문장 부호가 바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원교 선생님의 시도 보면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놓치는가를 찰나를 담아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주위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똥을 따라갈 것인가 꽃을 따라갈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동에 와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꿀을 따는 느낌이 들어요. 벌꿀처럼 정진희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고 또 놀러와의 조문환 대표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또 가르치는 기회를 또 주신 것도 또한 제 삶의 어떤 꿀을 뜨는 거기도 하고, 또 소설가인 하모 선생님을 통해서는 소설에 대한 영향을 제가 많이는 못 받았지만 14년 동안 그 소설가의 그 등 뒤에서 보이는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 문인협회 회원들이 사실은 그 토지문학제가 22년, 올해가 2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시도 썼는데 얼마나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차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림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 않은 것이 바로 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지만 저녁에 들어가서는 늘 죄인인
모습으로 다시 눕게 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쓰러지는 자신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유가 가정 폭력을 했던 아버지와 또 일찍 알코올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그 부재, 또 힘들게 혼자 자녀들을 키워냈던 어머니의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다 스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카시에 보면 여자살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정말 빈 껍데기인 사마귀도 부럽다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동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남편이 아까 말했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화상이라는 제 시를 보고 어떤 분은 눈물이 나더라 하고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슴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 수술실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입원실에서 이제 입원복 수술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수술을 많이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내 가슴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그 돌, 마치 별들이 모여서 그 별들을 모아서 섬진강에 새들이 자기의 발자국을 찍을 그 땅을 만들 여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섬진강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은 분들과 이렇게 제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